또다시 찾아온 여름철 공포의 도로, 바로 빗길인데요. 속도가 만든 수막 현상 때문에 한순간 도로는 미끄럼틀로 돌변합니다. 핸들도 브레이크도 운전자가 제어할 수 없어 사고로 이어지고 마는데요. 진짜 비 오는 날 위험해요. 요즘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 차가 막 핸들이 말라니까. 30년 베테랑 운전자도 피하지 못한 사고. 옆에 좀 빗길 사고였는데요. 커브 구간인데 커브 도는데 뒤가 느낌이 전에 딱 보니까 돌더라고요. 중앙선을 넘은 버스는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20m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진 상황. 승객 덜 다치게 하는 거 그 생각뿐밖에 안 하고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당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버스는 제한 속도를 지키며 달렸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과속은 아니었다는데요. 사고의 진실은 현장에 남아있을 겁니다. 커브길을 돌자마자 미끄러지면서 결국 추락하고 말았던 버스.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던 전문가가 도로에서 뭔가 발견합니다. 사고 원인을 찾은 현장에 걸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다 달았어요. 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런 작은 골재들이 다 부스러져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 작은 골재들을 다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벗겨진 거예요.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된 도로는 한눈에 봐도 표면이 반들반들한 상태. 새로 포장된 미끄럼 방지와 사고가 난 곳은 한눈에 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을 때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미끄럼 방지 도로는 거칠고 울퉁불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매끈합니다. 사고를 당한 버스 기사는 이 붉은색 도로 위를 달리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위험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차량들이 미끄럼 방지 도로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데요. 역주행보다 미끄럼 방지 도로를 밟는 게 더 위험하다는 운전자들. 차 안 오면 아예 이 빨간 부분을 밟진 않고 전부 다 역주행해서 일부러 역주행을 하는 것 같잖아요. 아시는 나중에 거죠. 지금 아시는 분들이네, 저 한두 번이 아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차가 미끌려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도 같은 위험이 잇따랐는데요. 비 오는 날 커브길을 돌던 한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 이거 그냥 돌아, 그냥 돌아. 이분도 속도를 안 냈어요. 그죠? 아, 이게 진짜 미끄러운가 보네요. 이곳으로 달려든 차량만 벌써 수십 대. 사고가 끊이지를 않는다는데요. 주민들은 비 오는 날이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저희 집으로 하루에 3대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하루 한 날에. 그러니까 저희가 비가 야. 오면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이것도 불안하겠네요. 브레이크 잡는 소리만 들리면 너무 무서워요. 바로 전날 또 사고가 있었다는데요. 화단에 남겨진 사고의 흔적. 어제 오후에 그 순간에 비가 왔어요. 사고 나는 순간에. 사고는 선명한 스키드 마크도 남겼는데요. 아, 여기까지 이제.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미끄러진 트럭이 이곳으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제한 속도인 시속 60km를 지켰지만 차는 빗물처럼 미끄러졌는데요. 이분도 속도를 내지 않았어요. 네. 내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하고 이겨. 돌리니까 또 여기 사람이라도 있었어 봐요. 그렇게 안 잡히고 미끄러지더래요. 미끄럼 방지 도로에서 미끄러진다는 사실은 선뜻 믿기 힘든 얘기입니다. 처음엔 제 기능을 다하던 미끄럼 방지 시설도 마모가 되면 기능을 상실한다는데요. 결국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미끄럼 방지 도로는 안전에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맨인 블랙박스에서는 사고가 난 미끄럼 방지 도로와 일반 아스팔트 도로의 마찰력을 비교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요. 내려오다 여기 곡선이 한번 경사도 좀 심한 그런 구간에 한해서는 보통 넘버가 한 50에서 57에서 한 77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 정도는 확보를 해 주어야지 이 도로는 이제 미끄럼에 대해서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 비 오는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 물을 붓고 도로의 미끄럼 저항성을 측정해보는 방법입니다. 먼저 일반 도로의 미끄럼 방지 기능은 일반 도로입니다. 68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고가 났던 미끄럼 방지 도로. 일반 도로보다 높은 수치가 나와야 안전한 상태겠죠. 그런데 측정 결과 마찰 계수 40이 났네요. 나왔습니다. 마모된 미끄럼 방지 도로가 일반 도로보다 미끄럽다는 건데요.
오히려 더 미끄럼 방지 포장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구간에 그 미끄럼 저항 계수가 더 크게 나온 그런 역전된 형상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저 미끄럼 방지 포장이 마모가 정말 됨으로 문제네요. 인해서 그 기능은 이미 상실이 됐고 우천시에는 더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추락했던 도로 역시 미끄럼 방지 구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 추락 사고도 마모된 미끄럼 방지 도로가 사고의 원인이었을까요? 일반 아스팔트 도로의 마찰 계수입니다. 82. 미끄럼 방지 도로를 피하려는 역주행 운전자들이 속출하던 곳인데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38. 역시 일반 아스팔트 도로보다 미끄럽다는 결과. 보통 수명이 많이 잡아야 한 2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페인트를 칠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새로 칠해야 돼요. 이런 거를. 한다면은 그러면. 취재 도중 전국 곳곳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 도로가 대부분 마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도로관리소에서는 미끄럼 방지 도로가 마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현재 도로 상태를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뭐 연장이 500km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고. 보통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그게 문제가 없군요. 지금 이렇게 마모가 됐다는 거 모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모가 되면 확인하면서 직접 보시면 그 당시에는 지원이 잘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모가 돼가지고 지금 사고가 나고 돌아가는 거죠. 저희는 어떻게 해볼수 있는 정도는 말씀드리는 거죠.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도로 위를 달리는 운전자의 몫입니다.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사고를 유발했단 이용하는 말이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끄럼 방지 포장이 설치됐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도로 이용자들의 속도를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빗길과 마모된 미끄럼 방지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비 오는 운전 도로에서 방법도 있겠죠. 순간적으로 미끄러질 때 핸들 조작에 실패하는 운전자들이 많죠. 특히 빗길에서 커브길은 가장 위험 구간. 이럴 땐 도로를 이탈하는 등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데요. 커브를 돌 때 밖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핸들을 흔드는 기술입니다. 핸들을 흔들어야 차가 똑바로 간다. 하나도 안 어떤 쳤어요. 원리일까요? 핸들을 꺾었다 풀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소잉이라 그러는데 이 소잉을 함으로 해서 쏠리는 무게 중심을 순간적으로 차단시켜주는 많이 현상이 좀 연습을 좀 해야 일어나기 될 것 때문에 같은데요. 소잉 테크닉이 굉장히 코너에서는 안전하게 코너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핸들을 흔들면 안정을 되찾는 소잉 기술은 노면 위에 바퀴를 비틀면서 스스로 마찰력을 만드는데요. 올여름 장마는 시작됐습니다. 준비 안 된 안전은 언제나 사고를 부르게 되죠. 지금이라도 빗길 운전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